시간에는 셔츠에 달리는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셔츠에 달리는 컬러는 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목도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게 뒷판이고 이게 앞판인데요. 이게 목에 지금 목둘레가 되겠습니다. 이게 뒷중심이고 이게 앞중심인데요. 먼저 기준을 잡아서 한번 플랫 컬러를 떠보면 이렇습니다. 그 둘레는 원리는 자, 목 주변으로 플랫 컬러가 이렇게 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되겠죠. 네. 이게 뒷중심이니까 이렇게 골로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달면 이런 컬러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컬러를 뜨게 되면 이게 너풀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판의 선과 이 컬러의 선이 똑같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평면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너풀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컬러는 그렇게 뜨지 않고 뒷판과 앞판을 할 때 이걸 약간 교차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cm 정도 교차를 시켜주면, 교차되었기 때문에 이 교차된 부분이 이 길이보다는 이렇게 교차된 길이가 더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고 나면 컬러가 더 작다는 거죠. 그런 컬러가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몸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플랫 컬러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잘 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컬러를 뜨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이제 뒷판이 되고요. 앞판을 2cm 정도 교차시켜서, 교차시키게 되면 좀, 조금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 목선을 쓰지 않고 이 목선을 앞으로 좀 빼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목을 달 때 이 선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걸 당겨 올라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플랫이 여기에서 한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두 번째는 여기 올라가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컬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목을 약간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 컬러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컬러의 기본형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를 좁혀주고 어디를 넓혀주고 함으로써 컬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순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컬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판과 뒷판을 그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놨죠. 여기가 뒷판이 되겠고 이게 앞판이 되겠습니다. 컬러를 할 때 대부분이 다 뒷판을 조금 파고 옆선을 조금 더 파고 앞판은 더 파서 이런 곡선을 만듭니다. 이것이 목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목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때 목점이 이 점이라면 조금 더 내려서 목점 밖으로 밀어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옷을 입고자 하는 그랬을 때 목을 더 파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으로 그러면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한복깃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나 한복은 여기가 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하기 때문에 한복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 정도의 깃이 생기고 여기에 동정을 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죠. 네. 이거를 그대로 칼라라고 생각하고 뒤에서부터 달게 되면 이렇게 모로 서 있는 이런 형태의 옷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것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목과 이런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므라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이것이 여기는 1번 선, 여기 2번 선이, 여기는 1번 선, 여기가 2번 선일 경우 여기가 좀 더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오므라들으려면 오므라드는 방법은 우리가 스커트에서도 많이 배웠죠. 방법은 나누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누어서 이걸 좁혀주게 되면 이거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은 이렇게 변하게 된다. 여기가 뒷목 둘레고 여기는 뒷목 길이가 되겠죠. 여기가 8이었으면 여긴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였으면 여기는 12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므라들었으니까 여기 이번에 이건 A의 실루엣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이 됩니다. 자, 1번 거보다는 훨씬 더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차이나 컬러라고 하고, 예, 중국 옷에서 많이 보여지는 식이어서, 네, 밴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선인 부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더 넘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므라들었는데 차이나 컬러에서 오므라들었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싶다. 그러면 컬러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컬러가 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려면 더 벌어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형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됐다가 점점 벌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된 형태의 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컬러는 쓰게 되는 것이고 B 컬러는 눕게 되는 것이고요. 이 C 컬러는 아예 플랫으로 아예 몸판에 딱 붙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컬러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A와 B를 결합한 것이 A를 이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결합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와이셔츠 컬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한 것이 와이셔츠 컬러가 되는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올라갔다가 까지는 형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칼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테일러드 칼라나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칼라에서 단추를 풀게 되면 바로 테일러드 칼라의 변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때는 변형 과정이기 때문에 칼라는 많이 없습니다. 다양한 칼라가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샐러드 칼라를 한다 그러면 빛이 이 상태에서 겹쳐진 분량을 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샐러드 칼라, 이런 형태의 샐러드 칼라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형태의 앞에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칼라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맞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쉽죠? 네. 칼라의 모양은 위로 올라갈수록 목이 여기가 줄어들어서 여기는 지금 목선하고 봉제할 부분이고 이거는 목의 끝선인데 칼라의 끝선이죠. 그러니까 오므라들어서 또 올라온다. 그 다음에 퍼지면 퍼질수록 넘어진다. 그거를 더 퍼지면 아주 넘어진다. 그리고 이 올라오고 내려감을 두 개를 합쳐놨을 때는 와이셔츠 칼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